안녕하세요. 예, 뭐, 본 방송의 제목만 듣고, 현 증권시장 긴급 진단, 이렇게 하니까, 뭐, 대단한 얘기가 혹시 있을 줄 알고,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면 제가 낚아버린 거죠. 흔히 뭐 충격 해가지고 제목을 굉장히 뭔가 하여튼 강렬한 임팩트를 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안에 들어와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긴급 진단 하니까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하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들어보세요. 오히려 평범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들어보시면 저는 아마 몇 달 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지수 3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는 누가 못 떠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현대증권의 사장인가요? 그 양반은 3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가지 못하고 오히려 추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함부로 그렇게 얼마가니 그렇게 떠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3천을 감히 꺼냈는데 몇 달 만에 왔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평범함 속에서 한번 어떤 해법이나 도대체 이 안에 진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저도 하나의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죠. 나약한 인간입니다. 3천 간다고 해놓고도 2,700, 800에 주식 몽땅 팔았다가 또 2,900 가니까 아이고 잘못 팔았냐고 또 사고 그러는 게 주식이에요. 하느님 신도 아니고 정확한 바닥을 찾아서 정확한 고점에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3천을 넘겨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현물 주식보다는 선물을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할 때는 옵션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돈 갖고 하냐면은 정말 돈 몇 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악년에는 수억, 옛날 증권회사 있을 때는 수십억, 이렇게, 그때 당시 증권회사 있을 때는 내 돈 아니었지만, 하여튼 100억이 넘는 자산을 제가 움직였죠.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 돈 갖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돈이라 해봐야 다 망해먹고 몇 푼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기사회생을 꿈꾸는 하나의 그야말로 개미 중에 개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이런 투기장에 몸을 담게 됐냐면은 하필이면은 사회의 출발을 증권회사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천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 배운 게 무엇밖에 없다고 세상 내가 다른 일을 다 해봐도 이 주식도 굉장히 어려운데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돌려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입장이에요. 현장에서 긴급 진단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이렇게 많이 하냐. 자, 그러면은 3천을 넘어갔고 훌쩍 넘었다가 그때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정없이 깨먹었어. 그런다니까요. 찔끔찔끔 돌다가 이게 한 방에 다 토해내는 게 이쪽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혼비백산. 그래갖고 3,250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거기에서 죽자 여기서 하면서 매도를 다시 깠어. 매도를 다시 쳤어. 448에 내가 고점에 선물 448에 그래가지고 그게 415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레버리지는 엄청난 거예요. 33빅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거기에서는 뭐 돈 크게 치면은 뭐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변동성의 장이었거든. 죽자하고 448에 내 돈의 규모에 맞춰서 찔끔 딸랑 그래가지고 415까지 내려왔는데 415에 정리를 못하고 428인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20비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3천 넘어가지고 매도 포지션 잡았던 그 손해를 번 게 아니라 만회했어요. 만회. 내 돈이 여기 있었다면 열로 푹 가라앉았다가 그 원위치 됐다는 얘기지. 거의 지금 초죽음 상태예요. 뭐 최근에 거의 뭐 세시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 날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옵션은 손 안 대면 돼, 사실은. 사실 오늘 또 뭐 미국 증시도 뭐 아무래도 뭐 트럼프 탄핵이지 어쩌니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전국도 불안하고 그래서 아직 좀 기지개를 못 피고 있죠, 미국이. 네. 긴급진단 하면서 긴급진단이 뭐냐?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결론은 짧아요. 간단해요. 3,250이 과연 역사적 고점이냐? 이제 그 시세가 안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아마 그때 사서 물린 사람들은 짧으면 석 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분위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긴급진단입니다. 즉 3,250의 고점을 역사적 고점이긴 하죠. 지금 뭐 3,150이니까 뭐 고점도 여기 사실 100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뭐 옛날 같으면 100포인트면 엄청나게 빠졌지만은 요즘 장에서 지금 100포인트는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오른 폭에 비하면.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계속 이 장을 사왔거든. 개인들이 그 뭡니까? 나는 그 하루에 산 게 뭐 4조 5천억 또 2조 3천억 그러다가 오늘은 그러니까 어저께죠 1,700억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줄었어. 개인들은 또 팔 때도 무지막지하게 팔거든. 근데 지금 막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개인들을 또 조금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흔히 뭐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부터 조금 우리 일반 개미들이 돈이 그렇게 많나? 완전히 지금 개인들이 지금 치고 있는 스타일 보면 이건 타짜들이거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투자 기법은요. 제가 증권회사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무후무합니다. 이 투자 기법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우리가 배웠던 우리 이제 꼰대들이 배웠던 투자 기법이나 투자 그래프나 이 상상을 다 초월해 버리고 있어요. 이게 마치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게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굉장한 지금 저는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나 하면서 릴리즈, 즉 돈 푸는 거, 이것으로 제로금리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매파들, 호기시하고 비둘기파들, 예? 더비시, 더브가 비둘기, 또 호크는 매파, 그런데 매파들이 사라졌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매파들은 금융 주식시장의 버블을 상당히 경계하는 애들이에요. 주로 공화당이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적하고 금융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쓰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금리거든요.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은 그 어떤 그 시간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합당한 금리를 제공해야 돼. 그런데 돈을 갖다 써도 그런 합리적 대가를 안 치러도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야.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갖다 써? 사회 엘리트나 이 기득권들이 갖다 쓰거든. 첫째, 걔들은 신용도 좋고 모든 것이 자금회전 좋고 빵빵하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가가지고 은행 창구 두드려봐요. 요즘 조금 서민을 위한 서민 금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2천, 3천 이 정도 소규모지. 걔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돈을 갖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지금 방만하게 풀린 돈에 의해서,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풀렸던 돈들이 과연 그 코로나로 피해 있고 그 저소득층이나 사회 정말 소외 계층을 위해서 쓰였냐? 아니에요. 이건 있는 자들의 게임이에요. 저는 심지어 이게 한국의 개미들도 이게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한국계 자금인가? 중국계 자금, 학교 자금 막 이런 것들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동학개미라고 개인이 투자가 내세웠지만은 그 자금에 운용하는 자금력도 어마어마하고 또 투자 기법도 보통이 아니에요. 가상화폐에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한 시세를 내버리거든.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주식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돈 벌고 있냐? 아니에요. 아무리 올라도 먹는 사람들은 역시 1%, 5%가 먹고 나머지는 잘하고 선방하는 애들이 보합이고 대부분 깨먹어. 그러다가 어디 힘 있는 주식 묘하게 잘 잡아가지고 소 뒷걸음 치다가 뭐 잡듯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나 있지, 나름대로 이 시장에 참여해서 선술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주식이 폭등했다 해갖고 다 주식 참여자들이 돈 먹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싸게 판 주식을 누군가 사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 벌고, 싸게 판 사람들은 또 깨먹고 하는 거고, 또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게 더 간 줄 알고 또 상투 잡은 사람은 또 깨먹고 하는 게 이 주식시장이에요. 그저께 제가 이낙연 총리가 주식시장을 국민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겠다 해서 이 시장을 과연 이 노름판 도박 시장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해서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까지 움직였던 패턴으로 보면 그리고 상당히 장의 그 변화가 심할 겁니다. 오르면 막 천정부지 하늘을 뚫을 것처럼 가고, 빠지면 금방 지옥을 구경할 것처럼 빠지는 이런 데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을 건들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별로 회사는 괜찮은데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들을 찾게 돼. 근데 그런 주식은 안 올라. 지금 오메 저렇게 올라 버렸다냐 하는 주식, 도저히 못 사는 주식은 더 올라가. 그게 주식이거든.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한 거대한 힘이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파토났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간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은 이제 가격은 크게 안 빠지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숨고르기 한다는 거고, 가격 조정은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이식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30만원 됐으니까 한 25만원 이게 빠지는 게 가격 조정인데, 뭐 그런 과정을 거치긴 거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치는 조정 기간이 의외로 짧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오히려 또 한번 치고 나가는 장이 1월 22일 미국 바이든 취임과 더불어서 또 한 차례 큰 광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 안 나오고 좀 더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쳐주고 다시 상승 모드를 타면은 뭐 우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우로 이렇게 착 올라가는 걸. 뭐 그렇게 해서 주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이 판은 투기판이고, 또 아무리 다른 주식 막 올라도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싸? 그 주식 사갖고 물론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오르지만 절대 호락호락하게 돈 안 먹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이 더 가더라도 지금까지 갔던 놈들만 계속 가요. 뭐 저번에 뭐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것들 막 가다가 지금 현대차니 뭐 원래 그 굴뚝주 중에 그 대형주들이 또 가잖아요. 한 가지 보면 또 GS라는 회사도 참 괜찮은 회사예요. 그 회사는 절대 또 못 가거든. 세력이 안 건드니까. 그래서 이 판에서 정말 승자가 된다는 건요, 35, 6년의 투자 경력에 있는 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유념해서 시장을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